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비상경제 시국이다라며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일자리 고갈, 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이 골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세금 중독 성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메모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공짜 점심은 반영코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일자리 고갈, 세금 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의 골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28일 종로구청에서 종로 행복지표 주민설명회, 행복해서 길을 묻다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종로 행복지표 주민설명회는 종로 행복들이 미끄미 활동 공유, 행복 공감 토크 등이 진행됐으며 종로 행복지표 연구 결과와 향후 행복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 행복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동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보다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를 기본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민선 7기 성동구는 혁신적인 정책과 도전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친절을 소홀히 하지 않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동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전 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성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부직의 서약을 시작으로 각 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서약에 동참하며 일상생활에서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함께 변화하는 일상에서의 청렴을 목표로 10회에 걸쳐 청렴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총 251명의 직원이 참여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원 청렴 교육을 비롯해 직원들 스스로 청렴 지수를 진단하는 청렴 자기진단 등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친절도시 성동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분야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친절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화민원 응대 및 방문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절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과 친절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아동의 참여권과 자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세계 상임위원회로 역할을 분담하게 될 아동청소년의회는 랑랑랑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비롯해 원탁 토론회와 본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강북구가 지난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1대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지역 내 아동의 참여권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민주시민교육, 레크레이션, 상임위원회 구성 및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아동청소년의회는 기관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초중고 남녀 학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동 청소년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3명과 교육문화, 복지안전, 아동권리 등 3개 상임위원회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또 구의원 멘토링단과 12세 미만 아동의견 자문단, 아동청소년의회 사무국 등도 함께 꾸려져 아동청소년의회의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의회에 들어가게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내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상임위별 소모임 프로젝트 활동과 10월 원탁 토론회를 거쳐 연말에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1기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그동안의 성과 등을 정리한 활동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24일 오후 해마루실에서 예스 양천 준비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천구는 24일 오후 해마루실에서 예스 양천 준비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를 기점으로 젊은 도시, 환경 친화적 도시, 미래 지향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된 예스 양천 사업은 7월 9일을 시작으로 교육, 경제,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 부서 실무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예스 양천 준비위원회는 그동안의 분야별 자문회의를 토대로 예산 확보 방안과 주민 협조 여부 등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민선 6기부터 다져온 교육, 안전, 복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대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양천구의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천구는 혁신적인 도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들로 공약 사항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8월 31일부터 날씨, 미세먼지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천광역시 제1호 실내 어린이 놀이터인 광장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여성의 광장은 8월 31일부터 날씨, 미세먼지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인천광역시 제1호 실내 어린이 놀이터인 광장놀이터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광장놀이터는 여성의 광장 1층에 도서정보실과 강의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VR 컴퓨터, 모션 스캔, 짐보드, 포토존 등 최첨단 체험기구 8종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광장놀이터는 사전 인터넷 예약이 필수로 입장 연령은 영유아 및 12세 이하의 어린이고 입장료는 무료이며 동반 보호자는 평일 2,000원, 주말에는 3,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은 여성의 광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을 제외한 평일 및 주말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김현영 여성의 광장 관장은 광장놀이터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8월 28일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3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의견 제시와 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오는 9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현장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부평구는 2012년부터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해 안전한 여성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전달 후 여성 친화도시의 필요성과 여성 친화 서포터즈 활동 사례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자발적 참여와 꾸준한 활동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부평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질 좋은 니트 섬유를 선보이는 경기 니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디자이너들과 경기 지역 섬유업체들의 손을 거친 의상들이 런웨이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보도에 구영슬 기자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원피스부터 오색 찬란한 빛깔의 상하이까지 멋스러운 복고풍 의상들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경기도 니트 섬유로 만든 옷입니다.
화려하게 수놓인 런웨이 위로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단정한 느낌의 니트 교복, 차분한 색상으로 물들인 데다 뛰어난 신축성으로 편안함을 더해 탈색조 매력이 돋보입니다. 경기도가 질 좋은 경기 지역 니트 섬유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 경기 니트 패션쇼입니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신진 디자이너, 경기 지역 섬유 업체들이 손을 잡고 의상을 제작해 런웨이를 꾸몄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니트가 소재의 어떤 광택이라든지 피부에 닿는 터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원단들을 이용을 해서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패션쇼엔 1,500여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10개 대학이 경기도 니트 의상을 디자인해 자웅을 겨루는 대학생 패션쇼가 이어졌고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어우러져 런웨이를 장식하는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도 펼쳐져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경기도의 니트 산업이 전국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트 산업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특히 해외에 소개하게 되면 옷의 또 대중화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패션쇼에선 의상들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최대 섬유 패션 전시회 프리뷰인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고 원단 구매 행사도 함께합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 요즘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어주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길을 헤맬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원 내 도로나 시설물에 번호를 매기는 등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안에 자리한 호수공원. 빌딩 숲을 울타리 삼아 호수를 품은 경관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나들이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연간 34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가 넘어 우리나라 최대 규모. 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미아나 재난, 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대규모 공원에 주소 체계를 도입합니다.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활용해 위치 정보나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구 사업을 벌입니다. 내부 도로나 구역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과 가로등 등 시설물의 관리 번호를 매겨 주소 체계로 사용할지 등을 연구할 예정. 앞으로는 공원 안의 도로 번호나 시설물마다 적혀있는 번호를 통해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의 위치 정보나 주소를 부여하고 그것을 DB 구축해가지고선 그 주민들한테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시공원 주소 체계를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 등에도 두루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일 수련관 자유놀이터에서 제4회 의왕청소년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 심사를 거쳐 올라온 6개 팀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3회까지 열린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17건 중 14건이 제안을 시 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가 2020년까지 오산시를 대표하는 맛집, 이른바 줄 서는 식당 20개소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지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음식점들은 메뉴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내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원동에서 20년 가까이 고기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호룡 씨. 그동안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메뉴를 바꾸는 등 몇 차례의 경기 침체를 잘 견뎌냈지만 최근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매출 부진에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가 거의 한 1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뭐 물가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워낙 지금 오른 상태고 그런데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현 상태 답보 상태고. 그런데 최근 권 씨의 이런 상황을 개선할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산시의 줄 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의 대상업소로 선정되면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사장님의 점포는 간판의 크기, 색깔, 그다음에 이미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옥의 티가 저희 메뉴 사진하고 이렇게 쓰레기들이 같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확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음식점의 입지와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메뉴와 서비스, 마케팅에 이르는 세계적인 상담이 이어질수록 권 씨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지금 뭐 걱정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뭐 메뉴라든가 고객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았고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된 지금 상태입니다. 오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줄 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 오는 2020년까지 오산시를 대표하는 맛집 20곳을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오산시에 이제 향토 전통 음식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외식 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저희 시에 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대표 음식점을 한번 발굴해서 육성해 보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제 이 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업소들을 현재 조사를 통해서 20개소 일반 음식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음식점들은 앞으로 공동 서비스 교육을 비롯해 외식업 전문가로부터 각 음식점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오산시는 이번 줄 서는 식당 202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외식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고 최근 오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문화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거리 공연팀을 가리는 부천 전국 버스킹 대회가 9월 7일과 8일에 부천 마루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최고의 거리 공연팀을 가리는 부천 전국 버스킹 대회가 9월 7일과 8일에 부천 마루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부천 전국 버스킹 대회는 재능 있는 버스커를 발굴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부천시의 대표 행사인데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전국 238팀, 총 580여 명의 버스커들이 지원하는 등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월 7일 예선 경연을 통해 선정된 12팀이 8일에 총 상금 900만 원을 놓고 본선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요. 본선 1회는 엠넷 쇼미더머니2 우승팀인 소울다이브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 성남시는 좀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하고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일 성남시장은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27일 성남시 의회를 통과해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10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사를 선정했고 시민들은 대형 마트나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4만 5천 개 상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남시는 차별 없는 복지라는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보다 만원 인센티브를 보태 성남 지역 대상 아동 4만 3천여 명 가정에 11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져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용의 편리성과 종이 상품권 관리 비용 절감으로 인한 예산 절감, 소비 형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과 인센티브로 인해 증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21억 원과 17억 원으로 총 38억 원 정도이며 상위 10% 지급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이 체크카드를 통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 성남 시민을 위한 복지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단편 소설의 대표작인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봉평에서 이호석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기리는 효석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시민 리포터입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꽃밭. 흐드러지게 핀 흰 꽃과 푸르른 하늘을 자랑하는 이곳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효석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봉평 효석 문화제는 어느덧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청년이 된 만큼 더 특별하고 깊이 있는 본 축제는 9월 1일 개막해 9일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효석문화제는 올해 20년을 맞이하는 그 성년의 해가 되는 축제입니다. 저희 축제는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민간 주도형 문학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꽃을 가꾸고 또 풀을 베고 또 하천을 정비를 하고 또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열의와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금을 뿌린 듯하다는 표현처럼 하얀 메밀꽃과 맑은 하늘이 봉평을 감싸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연신 카메라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메밀꽃의 꽃말은 연인인데요. 메밀꽃 안에 담긴 의미 때문인지 가을 하늘 아래 낭만은 더욱 깊어갑니다. 마침 이 맑은 가을날 친구랑 여행하고 싶었는데 지인으로부터 이걸 추천받고 왔는데 와서 맛있는 메밀전병, 메밀국수, 그다음에 너무 예쁜 메밀밭에서 사진 찍고 정말 좋은 추억을 쌓게 된 것 같아서 요즘 무더위도 지나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는데 예쁜 꽃도 보고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게 여기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소설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의 가산 이호석 선생은 가장 참신한 언어 감각과 기교를 겸비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찾은 여행객들은 이호석 선생의 문학적 가치를 함께하고 문학적 풍요로움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문학 교과서에서만 봤던 그 작가의 작품에 본 고장에 온 기분이 뭔가 되게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은 풍경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친구들 더 데리고 와서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봉평의 대표적인 메밀을 이용해 만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는 놓칠 수 없는 코스입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 향토 음식들은 계속해서 손이 가는데요. 특히 메밀을 이용한 산나물 샐러드 등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했다고 하니 전통적이면서도 이색적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축제에 중점을 둔 것은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을 하셨을 때 정말로 훌륭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메밀 음식도 여러 음식들을 종류들을 개발을 했고요. 또 특히 그 관광버스, 관광형 열차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차 운행을 보셨을 건데 메밀꽃 깡통 열차, 메밀꽃 관광 열차 이런 그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전통마당, 문학마당, 자연마당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전통마당에서는 시골 장터 분위기로 향토 음식과 민속놀이, 찹쌀떡치기 등 축제를 마음껏 먹고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문학마당에서는 이호석 문학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문학강의 등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자연마당에는 메밀 열차 여행, 소설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보는 등 황홀한 꽃밭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들 관광객들을 모시기 위한 저희 효석문화제를 만들기까지 또 만드는 과정까지도 정말 대단한 열정들을 지역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하겠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 저희 봉평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봉평의 메밀밭은 부서지는 새하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습니다. 언제 먹어도 구수한 메밀은 이곳을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가을에 문을 여는 효성문화제에서 낭만과 문학적 풍요로움을 가득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축제인 횡성 한우축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섬광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횡성군은 올해부터 횡성 한우축제를 민간 주도의 축제로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1일 섬광둔치에서는 횡성 한우 구이터가 시범 운영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유빈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섬광둔치에 가을이 성큼 내려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섬광둔치에서는 지난 1일 온 가족이 함께 횡성한우를 맛있게 즐기는 횡성한우 구이터가 열렸는데요. 한꺼번에 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횡성한우 구이터는 올해 한우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먹거리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설 프로그램입니다. 횡성 군민들 와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자 시험적으로 오늘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제 그 취지 자체는 맛있는 명품 횡성 한우를 보다 더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즐기자라는 것을 취지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캠핑 방식의 가족 구이터와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구이터로 운영되는 횡성한우 구이터는 구이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무료로 제공하되 방문객 스스로 횡성한우를 비롯한 먹거리를 필요한 양만큼 구매해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횡성한우를 시중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차림 비용이 없고 채소와 양념 등을 소포장해 원하는 것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횡성한우 구이터의 큰 매력입니다. 또 밖에서 이런 가게에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 게 참 의미 있고 좋네요. 배들하고 직접 이런데 캠핑 비슷한 그런 느낌도 나고. 식당에서 먹을 때는 그냥 고기 맛있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고기도 맛있고 강이랑 그런 노래도 듣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계속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집에 또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거 보여주면서 이제 데리고 와서 또 먹을 생각도 들고 나름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쯤 얘기하면서 오늘 이걸 좀 자랑해 이렇게 하면서 와보라고 추천은 해주고 싶어요. 계속 한다면. 올해 개최되는 제14회 횡성한우 축제는 국민 참여 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주민 참여형 축제로 대폭 개편되는데요. 군민이 중심이 되고 군민이 즐거운 축제를 기본 모토로 개폐 외식의 간소화, 메인 공연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참여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제를 위해 축제장에서 유통하는 횡성한우 브랜드를 확대하고 횡성한우 공급은 농협과 횡성한우 협동조합이, 판매는 지역 식육 판매업소가, 품질 관리는 횡성군이 맡기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횡성한우 구이터가 횡성한우 축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횡성문화재단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형식을 배제하겠다. 그래서 많은 이제 만찬이라든지 전날하는 거, 또 개폐식도 아주 간소화하고 대신 더 즐기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맛있어요. 횡성군은 횡성한우 구이터를 축제 기간 이후에도 매월 상시적으로 운영해 횡성군의 새로운 먹거리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HSTV 최유빈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강원도 동해안권 6개 시군이 함께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강릉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강릉시청에서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2018년 제1차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은 동해안 해안 침식에 대한 공동 대응과 동해안 관광 마케팅 공동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열린 2018 동해안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과 강원일보사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 협력 확대와 동해안 발전 과제에 대한 주제로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공동 사업 과제를 발굴해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식입니다.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성본산단은 금왕읍과 대소면 일원에 4,332억 원을 들여 200만 3,579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산단은 금왕읍과 대소면 일원에 4,332억 원을 들여 200만 3,579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2013년 9월 음성군과 SK건설 주식회사,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해 2014년 9월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 및 주주 협약을 체결했고 2016년 7월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으며 2017년 5월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식입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27일 치매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 상담, 의료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치매지원센터인데요.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따라 앞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가족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실종 예방 인식표 발급, 사진 지문 등록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보령시는 이번 치매 안심센터 구축으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제10회 천안시 평생학습축제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올해 평생학습축제는 지난 2007년 천안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10회를 맞이했는데요. 학습으로 희망을, 나눔으로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관내 41개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가 축제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우수 동아리의 축하 공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천안시청은 1층 카페와 지하 홍보관 등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요. 이번에 지하 홍보관이 새롭게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청 지하 홍보관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리가트홀, 어린이 놀이공간, 행복한 천안, 자유낙서판, 미술 갤러리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돼 있는데요. 시는 이번에 지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김시민 장군, 홍대용 선생 등 천안을 빛낸 역사인물과 입장 거봉포도, 성완회, 수신 멜론 등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인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예, 저희 새롭게 설치한 농산물 코너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잠초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시고 우리의 농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관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시는 새로 단장한 홍보관이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식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대전이 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취업박람회를 9월 5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 대전 여성취업 창업박람회가 오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박람회로 참가 대상은 취업 희망 여성, 창업 희망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여성, 학생과 결혼 이주 여성 등입니다. 또한 이날 박람회장에서는 창업관, 창업지원관, 채용관, 취업지원관,
직업체험관 등 200여 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실제 면접이 가능한 150여 개 지역 기업이 참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2018년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하거나 행사 당일 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복구 사업비가 늦게 투입되면 도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비가 지원되기까지는 행정구조상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도는 추석 전에 전복시설 등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완도 등 4개 시군에 5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구례에 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택피해 이재민의 경우 제9호기금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8일 열린 공사 출연기간 업무보고에서 생물 피해의 경우 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 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과속 낙하 피해, 또 전복 생물 피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 피해에 대해서는 꼼꼼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피해는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태풍 대비 또는 태풍 대비 피해 보상 기준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야 됩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특히 어업 피해 보상 현실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태풍 솔릭으로 전남은 90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양식장 피해가 컸던 완도가 5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흥과 장흥, 보성순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유물 피해 48억 원, 공공시설 42억 원 등 모두 90억 원대로 추산했습니다. 도는 자연재난재해 잠정 집계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합동조사에서 최종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복구와 어장 태풍 피해 잔재물, 해양 쓰레기 추가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적극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일 국회 포럼을 개최하고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을 비롯해 경유지 지자체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국책 사업 반영, 광주 대구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포럼으로 달빛 내륙 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9년 국토부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국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대구 달빛 내륙 철도 건설 사업은 6조 원 이상을 투입해 양도시간 191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부터 자체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총회에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 중에서 8월 6일부터 총회 당일까지 실시한 시민투표 결과와 총회 당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140억 원 규모로 시정참여형 주민제안사업 90억 원, 지역참여형 주민제안사업 40억 원, 읍면동 지역회의 선정사업 10억 원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경진대회와 토크 콘서트, 청소년에게 예산과정 참여 기회를 주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도 열리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 동락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새마을 여인상 시상식을 갖고 행복한 가정 가꾸기에 앞장선 6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새마을 여인상은 경상북도 내 새마을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가꾸기에 앞장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포항시의 미래전략 핵심 사업 중 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스텍과 공동으로 4세대 방사관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바이오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포항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모색했으며 4세대 방사관 가속기 활용을 비롯해 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화합물 스크리닝에 의존했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백질 구조 규명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산서원 옥진각에는 태계 선생의 직접 설계한 혼천이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연구 보존을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으로 기탁됐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모형인 혼상과 그 관측기구인 혼천이 부속 부품 유물이 연구 보존과 학술 연구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습니다. 오랜 기간 훼손된 상태로 앞으로의 변형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그 빈자리는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품이 전시됩니다. 퇴계 선생이 설계해 천체 관측과 교육용으로 활용된 혼천이는 국내 현존하는 천문의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한국 천문학의 뿌리가 도산서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브리핑 시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4일 오후 4시 국회 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소속된 8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이 구성됨에 따라 국회의장과의 상견례 및 지방의회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 의장은 각 시도의회 의장이 취임하신 것을 축하한다며 환영 인사를 전한 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1,700만 명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것은 전 세계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어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고 말한 뒤 성숙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주의가 꽃을 피워야 가능하다면서 법치주의와 견제, 균형의 의회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각 시도의회에 실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방향 중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분권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잘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시켜 자치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법률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0년간 축적된 자치단체 인허가 정보를 개방해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개선해서 6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전국 자치단체의 인허가 자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일 자동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행정정보를 일반 국민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에게 제공합니다. 15년 구축 이후 서비스 변경 없이 운영돼 이용 편의성이 다소 부족하고 회원가입 등 불필요한 기능 등이 존재하여 인허가 데이터의 분류 및 제공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 데이터 제공과 활용 관련 기본 목적에 충실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존 단순 나열식의 데이터 개방에서 7개 분야 36개 그룹, 189업종으로 분류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고 인허가 특성상 업종별 제공 형태가 상이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선택 데이터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게 구성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창업 시 상권 분석, 시장성 검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맘을 숨기기에 그녀는 너무 아름답죠.